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뭉치양수민입니다. 네, 포팀 표 대표입니다. 네, 에이테다파 성철입니다. 이제 코스피가 제일 장이 좀 좋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개미들이 주식시장을 몰려드는 것 같아요. 네, 몰려들면서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이 없다가 이제 뭐 펀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펀드 관련돼서도 저번 이제 이전 시간에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한 중요 포인트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개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목돈 투자도 있지만 이제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적립식 투자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 가장 일반적인 내용인데 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정식 펀드,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어떻게 좀 적립식을 좀 현명하게 할 수 있을지, back to the basic. 절차 틀렸습니까?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 투자 뭡니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건데 말이죠. 이게 뭐 저희가 뭐 베이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은 베이직이 아니고 숨은 비법. 제가 보기엔 투자에서 숨은 비법인 것 같아요. 비법이다. 예. 기본이 아니고. 예. 근데 잘 못하시니까 계속 비법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한 단기적인 자금은 안정적으로 하시고 중장기 자금 투자하셔서 우리 집안 돈이랑 같이 일하게 만들어라의 아주 필수적인 단기를 견뎌낼 수 있는 비법이죠, 비법. 그 얘기 조금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이랄게 또 기자시잖아. 별거 아닌데 이거. 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 좀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미래에셋 증권이 상당히 마케팅으로 잘 활용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에서는 당연하게 다들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예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라는 개념보다도 목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펀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괜찮은 컨셉이고 정말 비법일 수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습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투자를 매우 또 단기적으로 하고 이제 하면서 조금 이제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식 투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좀 확실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에서 가장 뭐 일반적인 로직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높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수익을 취하려면 위험을 테이킹해야 되는데 그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방법 어떻게 줄일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고 분산해라. 그래서 투자 대상에 대한 분산도 있지만 시점에 대한 분산이 필요하다. 이게 어찌 보면 적립식 투자지 않습니까? 적립식 투자 간단하게 한 가지 효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참 희한한 단어인데 뭡니까 이거? 평균 가격 만들어낸다라는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되거든요. 왜 이게 비법이냐면 내가 주식을 알고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뻔한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아는 훌륭한 사람들은 이 맘 편한 이 방법이 정말 비법이 되는 거죠. 저희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실제 투자를 해보면 절대 쌀 때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싼 거 못 사요. 무서워서 더 떨어질까봐. 근데 적립식 투자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사게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점을 잘 봐서 장기적으로 봐서 비쌀 때 그냥 팔면 나오면 되는 겁니다. 투자 쉽게 하실 수 있는 걸 무슨 뭐 예측할 수 있는 뭐 전문가의 뭐 능력 있는 거 그런 쪽으로 가시다 보니까 이 아주 좋은 비법을 놓치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죠. 저희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뭐 코스피라고 치고 뭐 1000포인트 뭐 그다음에 이제 1000포인트에서 떨어졌었을 때 1300포인트 올랐을 때 다시 1000포인트 갔을 때 저희가 매달 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지금 1번에서 2번 포인트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30%를 빠지는 겁니다. 어마어마시하고 무서운 때인데요. 저희가 그때 살 수 있는 건 매달 이게 1월 달이 뭐 1000포인트였고 2월 달이 이제 7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그때 살 수 있는 게 적립식이라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보합만 되더라도 다시 1000포인트만 돌아가더라도 전 2월 달에 샀던 것 때문에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길게 가야 되는데 또 재밌는 건 4번 포인트죠. 1300포인트에 올라갔어요. 근데 저희는 매달 똑같은 금액을 주고 사니까 1300원이 돼버린 요 물건에 대해서는 조금 덜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통 욕심 부릴 때 비싸게 된 건 좀 덜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주는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어졌었을 땐 평균 가격으로 저희가 저렴하게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힘이 있으니까 제가 비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구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정식 투자의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단기적으로 맞춘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매달 꼬박꼬박 사다 보면 때로는 비싸게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싸게 살 수도 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펀드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기준가 추이들을 보는데 재밌어요. 그 예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미래에셋 차이나 솔로몬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펀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은 조금 올랐거든요, 많이. 그런데 2007년도 환상적으로 가격이 오를 때 기준가가 막 올라요. 근데 올라가는 시점에는 그다지 펀드 유입액이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 근데 고점을 쳤어. 그리고 그때 살짝 오르다가 막 빠져요. 그때 오히려 더 펀드 유입액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올랐다, 수익이 낮다라고 하니까 그때 돈이 모이고 쫙 빠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다시 슬슬 올라가게 되면 그때 유입액이 쫙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맞출 수 있어라고는 어떤 자만감에 투자를 하다 보면 오히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이런 어떤 무의미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전문가들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런 거 무시하시고 그냥 매달 꼬박꼬박 사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참 뻔한 얘기인데 이거. 자, 그건 같아. 이게 보면 또 그러면 오케이 정리식 펀드가 효과적이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 또 있어. 그래서 정리 펀드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니 매달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떨어지면 좀 더 많이 사고 오르면 좀 안 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더 성과가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꼭 질문을 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자, 이게 뭐 어떻게 해결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를 하실 수 있으면 단기간에 워렌 버핏보다 더 뛰어난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냥 이제 한번 이걸 한번 가정을 해보죠. 1980년부터 2004년까지 25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 머피는 저기 어떤가 하필은 운 없게 항상 그 고점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연중 최고치에. 근데 또 이제 그 어떤 쪽집게 도사는 아주 운이 좋게 매년 최하점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투자 성과 차이가 얼마나 날까? 매 쪽집게 예. 제일 낮은 시점에 했으니까 그걸 반복하던. 그렇지, 대박 나지. 우리가 얘기할 바 그거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제지점에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대박 나겠죠. 근데 차이가 사실은 이제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5년 동안 S&P 지수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시점에 투자를 했을 때는 쪽집게. 그렇죠. 쪽집게의 경우에는 연평균 한 10.43% 정도 수익이 나는데 최악으로 투자했다선 치더라도 한 8.86%. 그러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제일 고점에 투자하신 분이나 제일 이쯤에 투자하신 분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차이가 없네 그러면. 그렇죠. 거의. 큰 차이가 없다. 아, 그리고 맞춘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 실제적으로는 거의 수렴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도
가장 좋은 시점에 투자를 매년 했다. 그러면 연평균 11% 정도 되는데 나쁜 날이라서 치더라도 거의 9%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정을 했을 때 물론 맞출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갈 때는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타이밍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토윈과 함께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러면 그 말은 이거네. 제가 연금을 위해서 장기적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약간 좀 주식 좀 코스피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좀 부담스러운데 지금이라 들어가 될까요? 얘기하면 네. 그거지. 예. 근데 답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주 낙관적이신 분들은 비쌀 때 훨씬 더 많이 샀다가 나중에 한 번에 망하고요. 비관적이신 분들은 언제라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장기 투자는 그냥 매달 꼬박꼬박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비법이니까 이렇게 하셔라.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적립식 방식이잖아요. 적립식은 주가가 떨어지면 더 좋습니다. 초기에는. 왜냐하면 떨어지면 더 싸게 많이 사잖아요. 예. 그래서 싸게 많이 샀다가 어느 시점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마켓 타이밍이 장기적인 적립식에서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는 이제 단기적일 때 얘기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적립식 효과는 좀 틀립니다. 맞죠? 시장이 하락했다 반등하는 경우에는 적립식 효과가 있지만 시장이 예를 들면 적립식 하자마자 올랐어.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끊긴다는 거죠. 주가가 지금 현재 2000포인트, 2400까지 포인트 1년 만에 올라왔는데 적립식 계속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뭐 트럼프가 북한이랑 어떤 지정학 리스크를 통해서 어떤 변수가 일어나서 주가 폭락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생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적립식이라고 하면 이제 주식형 펀드에 또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식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워낙 불확실성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인 투자 기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하면 마켓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고 고점을 잡아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 듣고 그래 해야지 하는데도 그래도 그래 하려고 하면 야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지금 조금 떨어지고 나면 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이게 저희가 그 생각해야 돼요. 적립식 투자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적금도 3년 만기가 많았으니까 초기 이제 펀드 투자도 3년 만기 적립식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지. 근데 이제 펀드는 만기가 실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자동이체만 3년 만기인데 마치 그게 무슨 적금 타듯이 그때 찾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뭉치 얘기했던 대로 3년 동안 주가가 쭉 올라가지고 제자리 갔었으면 적립식 투자에서 수익이 당연히 안 나죠. 그러면 봐라 이거 뭐 이거 적립식 투자하는 거 아무 소용 없잖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펀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첫 번째 중요한 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그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이면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적립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목돈이 좀 있다. 그럼 이거를 한 번에 들어갈까 아니면 나눠서 살까 뭐 이런 거 고민하실 수 있죠. 근데 그러면서도 투자 기간이 또 뭐 2년이니 3년이니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그건 운에 투자하시는 거니까 그 돈 목돈이 들어가는 것도 장기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데 내가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변동하는 거에 좀 불안해. 그러면 뭐 한 10번 나눠서 사시고 20번 나눠서 사실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장기 투자라면 지금 목돈 한 방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리고 저도 이제 과거 한 10년 정도 그 추이를 보면 대부분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오를 때 기분 좋잖아요. 잘 넣어. 근데 떨어지잖아요. 자동 이체를 걸어놨는데 그걸 끊어버려. 떨어지면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 불안해서. 그런 분들이 결국은 손실 회복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표도 나와 있지만 코스피는 당연히 이제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상승 후에 하락 국면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중요한 그때 넣어줘야 되는 거지. 맞죠? 그때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그때 투자를 안 한다. 적립식을 중지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례를 보시면 실질적인 뭐 중요한 뭐 IMF라든지 2007년 금융위기 전후를 보면 상승해서 하락하는 경우 중단했을 경우와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을 경우에 수익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를 때는 다 기분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적립식을 멈추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예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포인트인데 적립식을 뭐 조금 전에 뭉치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가 금융위기 한창일 때 모 자동차 회사 그 연구소에서 B2B 재무 상담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가방끈이 좀 긴 분들이 많으셨어요. 뭐 자동차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많았는데 금융위기 딱 터지고 한 1년 2009년에 가서 만났었더니 하시고 있던 일이 딱 그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재미 봤죠. 매달 100만 원씩 샀는데 원금 3천만 원 됐어. 근데 원금 3천만 원 시점에 주가 쭉 2007년에 올라가지고 다 한 5천만 원 되신 거예요. 이런 효자 상품이 없죠. 그러다가 팡 하고 금융위기 터져서 쭉 내려가더니 원금 3천만 원도 깨지고 이제 2천만 원 평가액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다 짠 듯이 다 한 행동이 자동이체 중지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뭐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 이거 자동이체 중지 매월 100만 원 들어간 거 중지하신 이유가 앞으로도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러신 겁니까? 그게 겁나서 그러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럼 차장님, 지금 매달 100만 원씩 안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 있는 2천만 원을 빼내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쭸더니 그러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래서 제가 다시 묻혔어요. 그럼 2천만 원은 넣어놓고 계신 건 언젠간 이게 원금 회복되고 좀 오를 수도 있다라고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렇대요. 아니 그럼 지금 매달 100만 원씩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제대로 된 원칙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투기처럼 보시는 거죠. 합리적인 행동을 잘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냥 쭉 믿고 가시는 적립식 투자가 좋은 비법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적립식은 상승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락기에 대해서 얼마나 적립식으로 싸게 살 수 있냐 관건이기 때문에 하락기를 잘 견디는 게 어찌 보면 적립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게 어찌 보면 비법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겁내하는 게 하락기잖아요. 네. 상승기를 겁내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금융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2007년도 10월 달에 그때 적립식을 시작하신 분은 아마 2008년도 10월 달 1년 사이에 주가가 거의 마이너스 반토막이 됐죠. 대부분 그때 이제 중단하시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2, 3년 정도 끌고 가신 분들은 아마 전 고점 회복되는데 아마 1년 6개월 정도밖에 2년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 그때 시점에 한 번에 목돈을 넣으신 분은 이제 본전치기 하겠죠. 근데 적립식을 넣으신 분들은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40~50% 정도까지 가는 경이야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적립식을 하고 있는데 주가 하락했다. 아하, 좋은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꽂혀먹는 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적립식 투자. 어찌 보면 가장 투자에 대한 기본인 건데 저희가 기본으로 왜 돌아가자 할까? 기본적으로 이거죠. 그 위험 자산은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회피하려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고위험 고수익 자산을 일정 부분 유지를 하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게 재테크를 합시고 뭐 펀드를 하고 뭐 투자를 하면 대부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또 수익이 수익 잘 나냐고. 근데 보세요. 적립식이죠. 적립식. 매월 고정적인 저축을 하잖아요. 그 해가지고 얼마나 벌겠습니까? 수익률이 10% 20% 나오면 뭐예요? 이게 내 삶에 큰 변화가 있습니까? 뭐 1,000만 2,000만 벌면은 뭐 내가 부자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적립식은 말 그대로 단기간에 어떤 큰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따박따박 쌓아서 은행 예적금 플러스 알파 정도를 추구하는 저축 방법이에요. 맞죠? 이게 어찌 보면 적립식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월급쟁이들이 임해되는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저축은 예적금을 하는 거고 투자는 펀드인데 이걸 또 적립식을 하다 보면 또 환상이 생겨.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토막이 난다. 이런 부분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매월 뭐 어느 날 뭐 싸더라 이거 뭐 분석해 보니까 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급여 날 다 보통 25일이 급여니까 다 그날 모이면 주가가 그때 또 오르지 않나 뭐 이래서 나는 뭐 5일에 살 거야 뭐 이랬는데 오랜 긴 데이터를 해보니까 그것도 뭐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금 흐름 관리하기 편하신 날 매달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시스템적으로 매수하시게끔 세팅해 놓은 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냐면 이거죠. 자기는 이제 주가를 보면서 펀드를 매수하시겠다라는 분이 있으면 만약에 나는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떨어지면 살래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올랐어. 그럼 자기는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 비쌀 때 사게 되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 월 정액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더 좋더라라는 게 이미 시뮬레이션적으로 자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고 싶어요. 그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봄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겨울이 계속 오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사실은 욕심 때문에 비쌀 때 너무 많이 사거나 아니면 두렵기 때문에 사야 될 때 못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한 어떤 투자 행태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뭐 이런 어떤 단기간의 어떤 상승장이나 하락장이 너무 이렇게 뭐 기뻐하시거나 열받아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매입 단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정리식 투자 전략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그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좀 액티브한 수익을 얻고 싶고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지속적으로 쭉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목돈을 냈을 경우에 또 그 목돈으로 모은 자금을 좀 안전하게 돌려놓는 이런 작업들이 좀 병행된다면 정식 투자 전략이 조금 더 현명하고 어느 정도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좀 나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요즘 많이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해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조심하시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 캐스터 분들 좀 틈틈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